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가 감소한 게 최대 원인인데 4월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지방세만 1,200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자치단체는 살림살이를 줄이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유일한 공공승마장. 시설이 좁고 낡아 외곽 이전이 검토되며 올해 예산 3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예산을 올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주시가 구조조정한 예산은 350억여 원. 여기에 1,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도 내놨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데 이어 부채 비율 급증까지 무릅쓰고 돈을 구한 이유는 올해 세금이 훨씬 덜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돈을 융통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는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법정 지출이나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4월 기준 광주의 지방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6억 원 적게 거쳤습니다. 전남 역시 638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며 취득세 세입이 크게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경기 악화로 국세 세수도 줄었는데 여기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광역시나 도와 비교할 때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광주 전남의 타격은 더 큽니다. 지자체 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운용해서 당장의 어려움들을 덜어내는. 정부 역시 줄어든 세금 수입에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내년도 광주 전남의 국비 확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보성군과 강진군이 주요 재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30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보성군은 야생화 공원을 조성한다며 전라남도 투자 심사도 없이 임야 236만 제곱미터를 49억 원에 매입하는가 하면 전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패러글라이딩 조성 공사를 강행하다가 사업이 취소돼 8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진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생태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개발된 부지 등을 포함해 공모사업을 따내는 등 사업을 중복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일부 전통시장에는 명절 대목을 앞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 심리까지 겹치면서 사재기가 가능한 수산물을 구입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첫날, 광주 말바우 시장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좁은 통로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모두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수산대전 기간에 시장에서 광어나 우럭,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이나 수산물 가공품을 일정 금액 이상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지금 1시간 넘었어요. 여기 기다린 지. 물도 질질 흐르고 생선 싱싱한 거 산다고 샀는데 다 썩어버렸네 여기서. 여기서 다 썩어버려 집에 가기도 전에. 환급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됐는데요. 6시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30m 넘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유독 많은 사람이 모인 건 환급 행사에 더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멸치나 새우 등 건어물 판매장에는 특히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염수 때문에 멸치랑 새우랑 다시마랑 미리 좀 사두려고 지금 사러 나왔거든요. 우선 조금이라도 사다가 놓으려고 나왔어요. 걱정돼서. 수산물 사재기 조짐은 열흘 정도 전부터 나타났는데 수산대전 행사로 건어물 판매량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재기라고 멸치, 다시마, 미역을 지금 많이 사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팔려요? 오늘 지금 요새 한 10일 전부터 많이 나가요. 배 이상 나가. 얼마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광주 말바우 시장과 월곡 시장, 서부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오는 25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목포에 선박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선박안전지원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중소형 선박들을 원격으로 검사할 수 있어서 선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북항에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주로 50톤 미만의 중소형 선박들. 선주들이 이 선박들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으려면 그동안 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포 등 전남 13개 지자체에 대상 선박이 12,000여 척에 달한 데다 무거운 검사 장비를 모두 가져갈 수 없어 검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포의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을 덜게 됐습니다. 선박 검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향후에 시뮬레이션 센터 도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근 해양수산기관과 연합을 통해서 연구 개발이나 조선업의 중수로까지도 그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대한 원격 안전검사는 물론 윤활유 분석을 통한 선박 안전 점검과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 교육도 실시합니다. 직원들이 배가 있는 곳을 찾아갈 필요가 줄면서 검사 시간이나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침체된 조선 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서 아울러서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선박안전검사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선박 안전 확보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공장 이전을 추진 중인 고려시멘트가 장성공장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자 시멘트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노동조합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다음 달 11일자로 노동자 78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지난 12일 통지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이튿날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장성공장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조기 폐쇄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장성공장은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광까지 해서 영업 적자가 크다며 원료를 납품받아 시멘트를 생산만 하는 영암공장으로 이전을 위해 장성공장 폐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새 폐기물 처리 시설인 이른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향들 일원이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현장 실사 등을 검토한 결과 최적 후보지로 연향들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지하에 짓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어서 순천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남경찰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소재 모 대학과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의 일학스 병행훈련 지원금 2억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 말고도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귀농인이 가장 많았던 시군은 고흥군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으로 작성한 2022년 귀농어 귀촌인 통계를 보면 고흥군의 귀농인은 181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고 전국적으로는 경북 의성과 상주, 김천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시군별 귀여인 규모에서는 신안군이 80명으로 전국 2위, 여수시가 62명으로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 귀농 가구는 1,966가구로 경상북도에 이어 전국 2위, 귀여 가구는 297가구로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강진 백년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강진 백년사는 고려말 불교 혁신운동 결사처로 조선시대에도 많은 승려들이 수행했던 사찰이며 주 불전인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8짝 지붕의 단층 건물입니다.
대웅보전은 형식과 초각 등 세부 기법이 화려하고 용머리 장식 등은 해학적이고 섬세하게 표현되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기온 광주가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일요일에 장맛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는데요. 오전에 전남 남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면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났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은 곳들이 있습니다. 영암과 한평 등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은 한평 31도, 담양 33도로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곡성 33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무안 30도, 강진 31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